안녕하세요. 상당히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립니다. 제가 그 동영상에 적어도 요번 총선에서는 보수 세력이, 그러니까 통합당,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 그 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저는 한 165에서 170석을 이렇게 예상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이제 180석에 지금 이제 이렇게 진보 세력 쪽에서 이렇게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 시민당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180석이 차지하는 식으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동영상에 올린 거, 저는 한 160석에서 170석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이 어긋나니까 저도 교만쩍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제 유튜브 동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예 딱 끊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저는 몇만 명, 몇십만 명 보는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마이너리티죠. 이렇게 소수자죠.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만 봐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 사술적인 거나 어떤 여론에 인기하거나 또 상업적인 그런 식의 동영상 올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명리 입장에서 또 전과 악이 있는 하나님 측면에서 이 세상의 명리를 이렇게 추론하고 설명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보는 사람만 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동영상 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다 보니까는 요번 4.15 총선은 총선 직계 조직의 부정선거다 이것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볼 때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저기 딱 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문재인 사저 우리나라 갑자 주역사의 갑자북하고 문재인 사주를 딱 비교해보니까 그 해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또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명리에 대한 이 부제로서 명리 역사적 윤회와 예지성이라고 하는 요 틀을 내가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3월 4일도 요러한 내용으로 해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올해는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이후 4.19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운기고, 내년에는 1961년도 5월 16일 5.16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내년에는 그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운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3월 4일 날 동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이제 이어지는 맥락인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그걸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여기서 또 부제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뭐냐면은 보수 명리자, 특히 이제 이봉규 TV에 나왔던 보수 유튜브에 자주 나왔던 이 유동학 씨가 완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이렇게 칼럼을 해가지고 이봉규 TV에 나와가지고선 정치나 총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설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도 이제 매주 들어가서 봤는데 유동학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176정 차지할 거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친구가 저러다가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여지없이 반대 현상이 딱 일어나니까 찍소리 못하고 이봉규 이 사람도 유동학이는 이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동영상 올리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수 명리자, 즉 저뿐만 아니라 정통으로 명리 주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번 총선 결과에 기죽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아주 그냥 당당히 그거를 이렇게 해명을 하려고 그래요. 분명한 거는 제가 결론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명리는 역사적으로 60진법으로 도는 통계학적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60년이 지나면 환갑을 지내요.
그래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 윤회적인 이론이 바로 명리 이론입니다. 그거 똑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1920년대 20년 내년 21년도에 그 명리학적 윤회 그 오행은 무엇이냐면은 명리 역사의 윤회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일으키는 그 시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이 2020년 올해하고 내년의 그 추세가 2021년 내년의 추세가 그 역사적 윤회의 그 사건 경우가 너무나 유사하게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왜 지금의 180석을 그 지금의 그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넘어갔느냐 이걸 딱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래 사주에서는 이렇게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있어요. 명리에는 대원칙이 뭐 있냐면은 그 오행과 육신의 고유의 속성이 있어요. 고유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이 지금이 뭐냐면은 경신해가지고 신하고 경신해가지고 요것이 천간하면은 경금이 되고 그 다음에 올해가 경자년 경진 얼렸을 때는 경경경 와가지고선 이 사람의 관성운이 이 사람의 을해 일주의 관성운이 되게 강력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오행에서 육신에서 이 관성은 뭐냐면 이게 정치적인 요소나 명예나 혁명이나 요런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요런 운이 그 연운, 대운, 세운에서 겹쳐져 왔을 때는 그러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선 어떤 식의 결과가 나냐면은 정치적인 사건을 해가지고선 문재인이 요번 총선에서만큼은 자기가 그 원하던 바에 정치적인 효과를 한꺼번에 크게 확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해설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조짐이 되냐면은 1960년도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4.19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그 추세가 점점 문재인한테 옥조이면서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 신금은 뭐가 되냐면은 이 천간에는 이게 경금이 돼가지고 경자 경진 이렇게 돼가지고선 경경경이 와가지고 이 관성의 고유의 특성을 확 누리면서 간다는 거는 있지만 또 이 문재인 사주처럼 인수가 강하고 신강한 사주는 관성이 오면 버텨갑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전개되는 거는 요 대원상에서 엮어지는 걸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신자진이 돼가지고 인수가 많은 사주에 인수가 많은 사주에 다시 인수가 오면은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까다롭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의 뭐냐면은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정치적인 효과를 자기가 확 누렸지만 점점 인수로 변해서 오기 때문에 되게 까다롭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재인 사주를 봐서는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추세를 딱 보면은 지금이 5월달 신사, 지금이 5월 5일 이렇게 돼가지고 그 5월 5일 입하, 오늘이 입하인데 신사월이 진행되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가 되면은 을해하고 신사하고는 서로 천간하고 지지하고는 상충이 돼요. 그러면은 큰 사건이 발생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이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쾅 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문제이 되게 시급하게 나가는 그런 식의 운이 5월달에 이게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어저께 5월 4일날 여기서 보면은 서울대학교 통계학교 교수인 박성현이라는 교수가 4.15 총선은 통계학적으로 이거는 그 부정선거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이거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대학 교수가 딱 얘기를 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 지난주부터는 미국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4.15 총선 이거는 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프라우드를 해가지고 사기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통계학자 교수인 박영하 교수라든가 지만 이런 교수들은 이거는 분명히 조작됐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지난주부터 막 나와가지고서 특히 뭐냐면은 이 가로세로 연구소 이사는 제일 처음 퍼뜨리고 그 다음에 공병하고 이봉규가 그걸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바시리아가 이거를 그 전산적인 체계에서 증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나나서 다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서 민공욱이나 뭐 이렇게 대전에 뭐 이선희 변호사 같은 이런 낙선한 사람들이 그 투표 용지를 이렇게 보관하게끔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다 투개표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의 돌아오는 상황을 쭉 이렇게 전개되어 오는 과정을 쭉 봤을 때 참 명리는 과학인데 특히 통계 과학인데 나뿐만 아니라 몇몇 이렇게 정통으로 이렇게 명리를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의 이 4.15 총선에서는 보수 세력이 적어도 과반수 이상 160석까지는 차지할 거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는데 정반대로 팍 일어나니까는 다 갸우뚱하고 기가 팍 죽은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 지금 밝혀져 나가면서 내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국이면서도 문재인 사지로 보면은 이게 경진 얼리키 되면 경경화가지고 뭐가 탕 쳐가지고선 안 좋은 이게 어떤 큰 사건 세계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문재인 사지를 보면은 고유 소수의 관성의 그 기운이 당당하게 크게 득실하고 당당하게 크게 효과를 얻는 그런 식의 운이 4월달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있지만은 점차 이 진행돼서 가는 거를 봤을 때는 1960년대 부정선거에서 4.19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4.19 혁명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이어져 가고 그러다가 내년 2021년대에는 1961년도 5.16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큰 정치 변혁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제가 이제 경제의 기운이 쭉 이어져 갈 때 6월, 7월 달 되면은 문재인이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어져요. 게다가 8월, 9월 때는 값은 을류 기대면 특히 9월 요때 되면 경쟁이 심해져가지고 이 사람이 되게 짜증나고 이렇게 뺏기는 운이 와 있다 그래요. 8월, 9월에는 뺏기는 운이 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문재인 하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론의 추세에서 민경욱이다 몇 사람들이 이게 투표해가지고 확 뒤바뀌거나 문제가 딱 발생했냐면요 국민들 여론이 확 들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문재인의 민주당 세력들이 버티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 의혹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쫙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언제냐면은 6월, 7월 달은 되게 이렇게 이어져 가다가 8월, 9월 달 되면은 이거는 이게 자리를 빼앗기는 운이라 그럽니다. 8월, 9월 달에는 문재인 사지에 민주당이 자리를 빼앗기는 운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확 뒤틀려지는 그런 식의 운입니다. 그렇게 가고선 뭐냐면은 언제 저기냐면은 10월 이후부터 12월, 1월 되면은 민주당 세력들이 문재인에서 이반대에 나가는 경우가 막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 2월, 3월 달에 하야나 탄핵되거나도 다시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4월 달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뭘로 추론하냐면요 1961년도 5월 달에 박정희 혁명이 일으켜 새 정부가 일어난 것처럼 언제 되면 4월부터는 새 기운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의 운이 전개돼서 간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미용리 역사에서 윤회하고 일성해가지고선 1960년대와 1961년도에 경우와 너무 유사하게 세연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고 점차 이거를 계기로 해가지고서 문제는 점차 상당히 불리하게 엮인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좀 이렇게 곁들여서 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제 친구 중에 한모라고 하는 그 지금 목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 또 곤모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하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친구가 그때는 이렇게 버스를 타려면 토큰을 산다든가 버스표를 산다든가 돈을 내면서 이제 버스 타고 했는데 그거를 교통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체계한다는 거를 그 한모라고 하는 친구하고 곤모라고 하는 친구 그 사람들 그 서울대학교 나온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두 친구는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버스카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신용카드로 다 되지만 그때는 버스카드로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때 그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친구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신용카드나 버스카드를 딱 놓고 이렇게 하면 띡띡 해가지고 끝나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결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설계해가지고 이게 그 전산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엄청난 자기들이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엄청난 그 설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몇 날을 밤을 새거나 또는 그냥 심지어는 몇 개월 길면 몇 년 동안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된답니다. 근데 이렇게 개발하게 했는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띡띡 해가지고선 그 결과만 이렇게 해가지고선 아 돈이 빠져나갔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그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들 얘기하면은 엄청 긴 과정이면서 일일이 자세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구실로 꿰듯이 하나하나 100만 개의 구슬을 일일이 꿰듯이 엮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중간에 뭐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잘못되면 다른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이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무슨 얘기 했냐면은 그 과정을 아주 길게 신랄하게 그냥 구슬을 하나하나 100만 개 구슬을 이렇게 꿰는 식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기획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 하나 이렇게 그 컴퓨터상에서 나타나는 그거를 결과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라는 겁니다. 엄청 쉬운 거랍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번 선거 조작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작업 중에 하나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바실리아가 얘기하는 증명한 거에 보면은 이렇게 표 갈기 사전 투표 투표를 표 갈기를 해가지고선 부정 선거를 획득했거나 또 어떤 데는 표를 미리 빼내기를 해가지고선 그 결과치를 만들어냈다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급해가지고서 집계표를 딱 집어넣으면은 바실리아하고 공병호 이 사람이 딱 설명하는데 통합당에서 1, 2, 3, 4 이렇게 하면은 조작값을 3을 주면은 1, 2, 3, 4 해가지고 네 번째에서 그 숫자가 민주당으로 간답니다. 자연스럽게 가게끔 그렇게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돼 있답니다. 그게 이제 바실리아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또 한 사람은 표 빼달리기 해가지고서 미리 20%는 25%를 빼놓고 나머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선 지구박근을 이렇게 나누게끔 한 다음에 20%를 25%를 민주당에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낸 수치다 이런 식의 또 설명을 그래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이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거는 식은 죽 먹기라는 겁니다. 그거 내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 딱 해보니까 그거 그냥 이렇게
계산기 뭐 띡띡띡 하는 거 그거 조작하는 거하고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작, 집계를 조작한다는 거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이제 얘기를 쭉 할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는 저기죠. 그러니까는 뭐라 하냐면 지금의 이렇게 재투표를 재검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많아봐야 4만 표, 5만 표 이렇게 다 해서 10만 표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일일이 다 검수해가지고 일일이 돈 세듯이 세면은요, 세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이다 이 카메라로 그거를 다 일일이 여러 사람들이 휴대폰을 다 확인하고 한 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핸드폰이나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듯이 그걸 계속 촬영해가지고 딱 검증해내면은요, 집계표에서 전산상에 이렇게 조작 부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일일이 그런 식의 작업을 한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조작표나 조작기나 이 게시기 이런 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솔직히 지금이 올해 이제 66세 돼가지고도 저는 상당히 아날로그 세대이지만은 저는 전산에 이거를 저는 만들고 설계하고 조작하는 놈이 사심을 가지면은 그 자체는 무조건 이거는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아날로그 세대이지만은 전산의 편리성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개발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사람의 마음이 사심이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악이 기물이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안 좋은 기물이 된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조금 하나님 얘기처럼 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마크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666 마크가 뭐냐면 이게 전산 코드입니다. 전산 코드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 요한이 이거 환상을 봤는데 10 또는 01 요 체계가 이진법의 요 체계를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는 6으로 봤다는 거죠. 666 마크로 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그때서부터 이 성경에는 요한계시의 666 전산 코드로 해가지고 세상을 멸망하고 악의 종자 악마가 지배한다 이런 식의 예언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산 코드 이 기본 원리는 아날로그 세대를 딱 봐서 보면은 이거를 이게 설계하는 사람이 사심을 가지면 이것 자체는 악의 무리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도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리는 통계과학입니다. 통계과학인데 이게 뭐냐면 60에 12, 월, 60가짜, 그 다음에 연이죠. 60가짜 연, 그 다음에 12월, 그 다음에 30월, 그 다음에 12시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면 25만 2200까지입니다. 25만 2200까지인데 남녀는 대은행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두 가지를 해가지고 52만 8400까지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25만 9200까지입니다. 로또가 814만 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당선적이 있는데 우리의 운명도 25만 9200가지 중에 내 운명이 하나다 이렇게 하는 명제 가설의 통계 과학입니다. 이 명리는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4.15 총선에 제가 이제 저는 애초부터 160석에서 170석을 예상을 했었어요. 160석에서 170석 예상했는데 이것이 확 바뀌어요. 180석 이렇게 가고 하니까는 저는 깜짝 놀랐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작이 없을 거기에 요번 총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면 바실리아 TV에 바실리아 조슈아라는 사람이 일일이 다 검증해가지고 쫙 했는데 지역구에서는 최대 38석에서 39석 37석에서 39석이 이렇게 뒤바뀌게 돼 있답니다. 원칙적으로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서
비례정당도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 요거는 다수가 조정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조슈아가 얘기한 거를 그대로 가서 다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163석하고 민주당 163석을 차지하고 통합당 83석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38석을 빼고요. 요걸 38을 더합니다. 그러면 125에 124가 돼요. 거의 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시민당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막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20석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당 욕석 이거 무소속이 한 명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152석이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124석이 되고 지금 뭐야 미래한국당이 19석 차지했고 국민의당이 3석이 되고 무소속이 4명이 되면 보수세력이 148석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비례정당의 조작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정당도 이게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얘기할 때는 요거는 한 15개에다가 요것이 20표가 이렇게 되면 5표가 이게 조정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147대 제가 보기엔 보수 이렇게 147대 153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5석이 지금 상태에서 조정이 되면은 요것이 요번 총선에 정확한 저는 요 민주당이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타났으면 제대로 된 의석수라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냐면은 요번에 민주연구원장 양정철이가 기획을 하고요. 이근영이가 이게 아주 실무적으로 조작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총선거관리위원회 권실이라는 놈이 여기서 이제 조폭대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놈이 기획하고 요 놈이 저기 했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웃다리들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요 추세를 이렇게 보면은 8, 9월 달에 부정선거에 대한 4.19 사건 같은 큰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번져 나가면은 그때는 문재인 하야를 문재인 하야를 주장할 수 없고 그때는 문재인이 하야를 하지 않으면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4.19 이렇게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4.19 혁명 이후에 누구냐면 곽승준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는 양정철이하고 이근영은요 이게 잡아다가 사형을 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는 겁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선 완전히 민주주의 근거를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걸 이렇게 바람막에 막고 있죠. 근데 요 세 놈을 다 잡아주게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하야시키고요. 지금의 민주당의 웃다가리들도요. 여기에 책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이렇게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돌아가는 어른 추세를 보면은요. 내년 2, 3월에 혁명적 보수 인사로 정권이 교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차기 대권을 차지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의 부정선거를 쟁점으로 부각하는 보수 인사한테 국민의 힘이 몰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윤석열이가 이거를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서 저기 하면 이놈이 대선에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홍준표나 안철수 사주를 보면은 뜨게 돼 있는 사주가 돼 있어요. 이게 홍준표보다는 저는 안철수가 뜨게 돼 있는 그런 식의 사주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런 식의 추세죠. 그리고 내년 신축년에 이 우리나라 지역사회에 갑자 의행을 갖다 이렇게 집어시키면은요, 신축년에는 일단은 이거 신축년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경신 이렇게 오는데 특히 이제 3월달 신묘 이렇게 오면은 신신 와가지고서 감목이요 되게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제대로 된 혁명이나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유출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축 합토돼가지고선 저기를 해버려 이 자수가 이렇게 도와주는 눈이 자축 합토돼가지고
갑목을 치면서 자축 합태돼가지고 길을 토성으로 돼가지고 길을 확 빨아들이는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내년에는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내년 2월 3월 달에 어떤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명리의 역사적 윤회와 예시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수 명리 학술 입장에서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